내 돈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소중한 돈 꼭 지키세요. 당신은 당하지 마세요. 65세가 3억 날리고 배운 교훈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 그 생생한 사례를 보여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여 목숨 같은 돈을 지킵시다. 오늘 제가 만나 뵙고 온 분이 있습니다. 김모 씨, 65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인터뷰 내내 김 씨는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김 씨가 잃은 돈은 3억 원. 퇴직금과 평생 저축한 돈을 모아 마련한 딸 가족과 함께 살 집의 전세금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전세 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연간 1조 원 넘습니다. 투자 사기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60대, 70대입니다. 왜 우리 세대인가? 사기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모은 목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세대가 자식 걱정, 노후 걱정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우리 세대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노립니다. 하지만 오늘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김 씨가 왜 당했는지, 김 씨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당하는지. 이것은 단순한 사기 예방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모은 것을 지키는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날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김 씨는 2025년 5월 딸 가족과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좁은 집에서 세 식구가 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애들 키우고 아빠, 엄마는 편하게 지내세요. 날의 말에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저축 1억 5천, 합쳐서 3억. 이 돈으로 넓은 집을 얻어 3대가 함께 살기로. 김 씨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금정구의 한 빌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딸 가족이 살기 딱 좋은 평수. 주변에 초등학교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집주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저를 믿으세요 였습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고요. 제가 사기꾼처럼 보이나요? 김 씨는 안심했습니다. 20년이나 살았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집주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 좀 복잡하게 보일 거예요. 제가 은행 대출이 있어서요. 하지만 곧 정리될 겁니다. 김 씨는 대출이 있으면 복잡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오늘 결정하세요 였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다른 분도 이 집을 보러 오세요. 내일 약속이 잡혀 있어요. 오늘 계약하시면 제가 관리비 6개월 부담할게요. 김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어떡하지? 관리비 6개월이면 거의 60만 원인데. 딸아이가 임신 중인데 빨리 정해야지. 김 씨는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였습니다. 집주인의 말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보여준 서류만 믿었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도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집주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이미 대출금이 4억 원이 넘는 깡통 전세였습니다. 김 씨의 3억 원은 집주인의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집주인은 야반 도주를 하였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등기부를 직접 떼어봤더라면, 그때 왜 오늘이어야 하지? 라고 한 번만 의심했더라면, 그때 딸한테라도 물어봤더라면,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당해. 나는 좀 더 조심할 거야. 하지만 김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김 씨는 사기 신호를 왜 놓쳤을까요? 첫 번째는 저를 믿으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사기꾼의 첫 번째 무기는 신뢰 만들기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20년 살았어요. 제가 사기꾼처럼 보이나요?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은 생각합니다. 의심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20년 살았다는 증거는 확인했나요?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확인하는 게 당연합니다. 김 씨가 그때 이렇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20년 살으셨다면 이 동네 부동산에 물어보면 아시겠네요? 등기부에 언제부터 소유자로 나와 있나요? 단 2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결정하세요 라는 압박입니다. 사기꾼의 두 번째 무기는 시간 압박입니다. 다른 분도 보러 와요. 오늘까지만 이 조건이에요. 늦으면 놓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은 조급해집니다. 생각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조건이라면 내일도 좋습니다. 3억짜리 결정을 하루 만에 하라는 게 이상합니다. 실제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좋은 집은 며칠 고민해도 안 팔립니다. 급하게 팔려는 집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김 씨가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딸하고 상의하고 결정할게요. 단 하루만 기다렸다면 3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입니다. 사기꾼의 세 번째 무기는 과도한 친절입니다.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등기부는 복잡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약서는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은 편해집니다. 귀찮은 일을 대신해 주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내가 확인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 씨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인터넷 등기소 접속, 등기부 등본 직접 확인, 선순위 근저당 4억 확인, 계약 중단. 단 5분이면 3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창피하거나 귀찮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김 씨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할 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직접 열람합니다. 그리고 확인할 것. 소유자 이름이 집주인과 일치하는가? 근저당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은가? 가압류 또는 압류가 있는가? 이게 어렵다고요? 행정복지센터, 은행,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등기부를 떼었는데 이게 안전한 건지 봐주실 수 있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실천은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재촉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으세요. 집에 와서 가족과 상의하세요. 인터넷을 검색해보세요. 보이스피싱이라면 전화 끊기, 직접 은행, 경찰서, 검찰청에 전화하기.
금융감독원 1332로 상담하기. 투자 권유라면 계약서 사진 찍기. 자녀나 지인에게 보여주기.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 물어보기. 급한 일은 없습니다. 3억은 하루 더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모르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거 모르면 창피해서. 아닙니다.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데 안 물어보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무료 상담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소비자원 1372,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18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15338119.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아들아, 딸아, 이거 좀 봐줄래? 자녀들은 인터넷이 익숙합니다. 검색하면 바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김 씨도 말했습니다. 그때 딸한테 물어봤으면 딸이 10분만 검색했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번째 실천은 욕심을 경계하세요. 월 5% 수익 보장. 1년에 원금 2배.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서 4%입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에게 월 5%연 60%를 준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김 씨의 친구 중 한 분은 월 10% 수익, 투자에 5천만 원을 넣었다가 다 잃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안전이 먼저입니다. 김 씨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하지만 가장 힘든 건 제 자신이 한심해서입니다. 왜 그때 확인 안 했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했을까? 매일 후회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은 제처럼 당하지 마세요. 김 씨의 교훈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 둘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루만 기다리면 3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모르면 물어보세요. 창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은 우리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확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김 씨는 3억을 잃었지만 대신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김 씨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